안녕하세요. 모두들 잘 지내셨나요? 네. 이번 6회기는 흔하지만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모스를 활용한 나무와 키링 만들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프로그램 시작 전 지금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신가요? 활동지 상단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도 역시 스트레칭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시작해 볼게요. 한쪽 방향으로 목을 꺾으시고 반대손으로 지그시 눌러주세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보겠습니다. 다음 목을 앞으로 내려줄게요. 목을 위로 올려주겠습니다. 네, 다음 양팔을 쭉 위로 뻗어서 팔꿈치를 잡아줄게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보겠습니다. 다음 양팔을 위로 쭉 뻗어볼게요. 시원하게 기지개 펴주세요. 네, 다음 손목 운동 해보겠습니다. 양손 앞으로 쭉 펼친 다음 손등을 위로 해서 아래로 내려볼게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보겠습니다. 다음 손바닥을 위로 한 채 아래로 내려볼게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스트레칭이 끝났습니다. 제가 최근에 뭘 하다가 손목을 살짝 삐끗했는지 너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들 프로그램 진행 전에 꼭 손목 운동은 필수입니다. 평소에도 종종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저번에 제작한 다육이 행인 가든 잘 키우고 계신가요? 너무 귀엽죠, 잎들이. 저도 수업하면서 다육이를 계속 만지고 활동을 해보니까 너무 귀엽고 좋더라고요. 네, 열심히 키우고 저희 배웠던 잎꽂이 번식으로 해서 이제 똑같은 다육이 10개까지 더 만들어 보자고요. 화이팅! 그렇다면 오늘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는 질문을 하나 드릴 건데요. 식물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식물은 무엇일까요? 편하게 답변해 주세요. 정답은 바로 이끼입니다. 혹시 이끼를 제목으로 한 웹툰 원작의 유명 영화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2010년도에 개봉했다고 하는데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실까요? 사진만 봐도 아시다시피 약간 스릴러 영화인 것으로 보여서 이끼랑은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요. 왜 제목이 이끼인가 살펴보니 이 대사 한 줄로 이 영화의 이름이 결정됐다고 합니다. 네, 이 대사는 바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스며들듯 사는 거다. 천천히 이끼처럼 들러붙어 사는 거다입니다. 네, 이끼를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끼란 그 정의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끼는 물기가 많은 곳에서 나는 푸른 때이며 물속에 살던 조류가 진화해 육지로 올라온 최초의 육상식물이라고 해요. 살아가는데 물기가 필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습기가 있는 곳에 주로 자라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끼를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평소에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끼를 어디서 보셨는지,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함께 활동지에 작성해 주세요. 보통 바위나 늪의 가장자리에 이끼가 가장 많이 생기고요. 또 그 외에도 저는 아파트 화단에 이끼가 생기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보통 명절에 선물로 가끔, 아주 가끔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인삼을 포장할 때 이끼가 사용됩니다. 약간 고급스러운 선물 포장할 때 이끼가 사용되죠. 네. 이끼는 그늘지고 습한 곳에서 자라지만 자연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은 무엇이냐면요. 우선 흙이 무너지거나 맨 땅이 드러나 식물이 전혀 없는 곳에 맨 먼저 나타나 정착하면서 다른 생물이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듭니다. 이끼가 자라면서 생긴 부식토 덕분에 식물들이 뿌리 내릴 수도 있고 이끼 스스로가 작은 동물에게 안식처랑 은닉을 제공합니다. 이끼는 생태계를 형성하는 것부터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끼는 말이에요. 비를 저장하고 조절하는 기능을 합니다. 세포 속에 물을 저장할 수 있어서 평균적으로 자기 몸무게의 5배 정도의 물을 몸에 가둬둘 수 있다고 해요. 그렇기에 비가 왔을 때 이끼는 많은 물을 몸에 저장해서 홍수와 강의 침식 등을 막고 비가 잘 내리지 않을 때는 저장했던 물을 내놓아 피해를 줄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숲의 홍수와 가뭄 방지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흔하게 보이던 그런 작은 이끼였는데 이렇게 이끼 역할을 들으니 자연 환경에서 정말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여기까지 이끼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여러분 혹시 와비사비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약간 어감에서 느껴지셨듯이 일본에서 뭔가 쓰이는 듯한 단어인 것 같죠? 네. 와비사비는 덜 완벽하고 단순하며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와비와 오래되고 낡은 것을 뜻하는 사비, 이 둘이 합쳐서 완벽하지 않은 것들을 귀하게 여기는 삶의 방식을 와비사비라고 합니다. 이 와비사비를 활용한 정말 다양한 디자인이 있는데요. 이 디자인 중 정말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바로 이끼를 활용한 정원 디자인입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네, 큰 식물이나 큰 이제 원예가 없더라도 이끼만을 활용해서 그 장소를 잘 꾸며내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시죠?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보이시는 그 사진 속에서는 학생이 담장에 있는 이제 이끼를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와비사비와 같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는 귀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활동지에 간단하게 작성해 주세요. 다음 이끼로 사는 이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일부가 너무 좋은 부분이어서 한번 발췌해 봤는데요. 살짝 읽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낮춰 외지고 눅눅한 땅에 몸을 눕혀 떠도는 풀씨를 보듬고 소외된 생명을 토닥인다. 정작 자신은 춥고 비릿한 습기를 온몸으로 맞아들이면서도 보듬는 삶의 가치를 두고자 노력한다. 어쩌면 이끼의 희생은 태고적 사랑이었는지 모른다. 가장 습한 존재로 태어나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 어찌 이끼일 뿐인가? 라는 내용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끼와 와비사비에 대해서 네, 이야기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스칸디아모스를 활용한 저희 작품 만들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칸디아모스라고 들어보셨을까요? 네. 이 스칸디아모스는 원래는 이제 술록 이끼였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사진이 술록 이끼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바로 술록이죠. 술록이 뿔과 술록 이끼가 조금 닮은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술록은 이 술록 이끼를 먹이로 삼아서 주를 해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끼 이름을 술록들이 이끼, 술록 이끼라고 불리우게 되었다고 해요. 네, 왼쪽이 이끼 보시면 색깔이 거의 없죠. 스칸디아모스는 이 술록 이끼를 채취해서 탈색 및 염색을 해서 반영구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저희 키트에 있는 초록 모스를 한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져보시면 어떤 촉감이 느껴지실 거예요. 보통 이제 촉촉하고 보들보들하다고도 표현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촉감이 느껴지시는지 활동지에 같이 적어주세요. 정말 멋진 모스 나무 작품, 그리고 너무 MZ스러운 모스 키링이 완성되었군요. 완성된 모스 나무는 혹시 어디에 두실 건가요? 스칸디아모스의 장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스칸디아모스는 공기 정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에 위치하면 습기도 빨아들이고 공기를 정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평소에는 촉촉한데 가끔 조금 마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이제 그 모스 나무에 직접적으로 이제 분무기로 살수를 하거나 물을 주진 마시고요.
주변의 습도를 높이시면은 스칸디아 모스가 다시 이제 보들보들하고 촉촉한 촉감으로 되돌아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참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작하신 MZ스러운 저희 모스 키링은 어디에 나실 건가요? 어, 저는 제 가방에 보통 달았었는데요. 어떤 가방에 다실지도 같이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모스 키링 만들기로 가끔 이제 행사에 나가기도 해요. 이제 어린 친구들을 대상으로 많이 체험 부스로 진행을 하는데요. 엄청 귀여워하시더라고요. 이제 유리 공병도 너무 귀엽고, 모스라는 이끼 소재도 아무래도 천연 소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기도 하고요. 다들 만들어서 가방에 이제 달고 다니시기도 하고, 이렇게 목걸이로도 만들어서 약간 힙한 느낌으로 네, 달고 다니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모스 나무 만들기와 모스 키링 만들기 두 가지 활동 오늘 모두 해봤고요. 여러분들 모두 어떠셨나요? 프로그램 종료 후 여러분들이 기분이 어떠신지 체크해 주세요. 결과물은 예쁘게 사진 찍어서 패들렛 링크 통해서 공유해 주세요. 활동지는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전송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번 회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모스 나무와 키링 만들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키트부터 열어줄게요. 자, 이 가위랑 매트는 이번에도 준비해 주세요. 활동지가 이렇게 있고요. 선물 포장지처럼 뜯어볼게요. 저희 재료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기둥형 저희 스티로폼, 구형 스티로폼 있고요. 그리고 저희 초록색 지철사, 나무 막대, 키링 재료들, 저희 스칸디아 모스 마지막으로 꾸밈 재료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원기둥형 스티로폼을 조금 칼로 잘라서 이 화분에 딱 맞게 꼭 고정을 시켜줄게요. 이렇게 커터칼을 준비해주세요. 스티로폼 가루가 조금 날릴 수 있어서 저희 매트 안에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각형으로 만들어 줄게요. 네, 이게 딱 맞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 잘라볼게요. 이 정도로 해서 사각형을 잘라보겠습니다. 스티로폼 이렇게 넘겨지나요? 스티로폼 잘라봤고요. 이 화분 안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여기 화분 높이에 맞춰서 잘라줄게요. 너무 세게 이렇게 누르시면은 매트도 같이 잘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티로폼만 자를 수 있게 주의해주세요. 이만큼 잘라서 넣어줄게요. 이렇게 조금 남으면 안 되고요. 여기가 안 보이도록 잘라서 넣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스티로폼을 딱 맞게 화분에 넣어봤고요. 여기 안에 있는 스티로폼과 스티로폼 가루는 모두 버려줄게요. 손도 한번 털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안에 이제 스티로폼은 모두 버렸고요. 네. 이제 화분은 매트에서 빼주시고 여기 구형 스티로폼과 지철사 그리고 저희 준비된 모스를 매트 안에 넣어주세요. 모스를 전부 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있던 것보다 훨씬 양이 많죠. 양이 한 이 정도 되고요. 지금 뭉쳐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뭉쳐져 있는 부분 없게 조금 펴줄게요. 양손으로 잡고 살짝 힘을 주면은 뜯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짝씩 뜯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잘게 찢으시면 안 되고요. 펴준다는 느낌으로만 찢어주세요. 이 구형에 전부 붙일 거고요.
붙이는 방법은 저희 여기 있는 초록색 철사 사용해서 붙일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돌돌 말아져 있고 고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지철사를 한번 잘라주겠습니다. 저 여기가 중간이니까 우선 이쪽을 한번 잘라줄게요. 이쪽을 한번 잘라줄게요. 네, 잘 안 잘리시는 분들은 하나씩 진행을 하셔도 되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반 자른 지철사를 다시 반으로 접어서 잘라줄게요. 그리고 남은 지철사를 또 반으로 접어서 반을 잘라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철사를 모두 준비해주세요. 네, 모두 이 정도 길이로 잘라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철사 끝부분이 날카로울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조심해주세요. 그리고 또 반으로 접어줄게요. 네, 이렇게 해서 모두 U자형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U자형으로 보이실까요? U자형으로 만들어주세요. 얇은 부분은 가위를 사용해서 조금씩 펴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스티로폼을 모스에 씌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스를 이렇게 최대한 흰색이 보이지 않게 펼쳐서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고요. 잡아주시고 그렇다고 너무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은 구가 다 가려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준비한 모스가 부족할 수도 있어서 이 상태로 저희 준비한 U자 핀을 꽂아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쏙 넣어줄게요. 여기 초록색 지철사가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죠? 지금 색깔이 비슷해서 잘 보이진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너무 이런 식으로 뭉툭할 경우는 스티로폼에 잘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한 번씩 여기 펴줄게요. 그럼 그렇게 해서 계속 한번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스가 아무래도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자연물이에요. 자연물이 끼어서 이렇게 불순물이 끼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제거를 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해서 저희 그 스티로폼을 모두 모스로 감싸보았습니다. 어때요? 나무 같지 않나요? 네, 다음 준비된 이 나무 꼬치로 조금 비어있는 곳 한쪽을 찔러줄게요. 저는 이쪽이 살짝 조금 비어있는 부분이어서 이쪽으로 찔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예쁜 부분이 위로 가게 해주세요. 뾰족한 곳으로 여기 아래를 찔러줄게요. 이렇게 해서 나무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이쪽 부분에 여기 꼬치를 꼭 찔러줄게요. 원하는 길이만큼 넣어주시고요. 저는 한 이 정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나무 같죠? 그리고 이 부분을 스티로폼이 보이지 않게 저희 모스로 다시 고정을 시켜줄게요.
이렇게 해서 아래 스티로폼이 보이지 않게 모두 감싸봤고요. 이렇게 해서 모스나무 완성. 이제 꾸밈 재료들로 한번 꾸며볼게요. 저희 지퍼백 열어보시면은 버섯과 무당벌레 2마리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꽂아보시고 또 꾸며볼게요. 나무는 네, 이렇게 버섯 심어봤고요. 네, 저희 무당벌레의 경우 뒤에 보시면 이렇게 양면 테이프가 부착되어 있어요. 여기 떼서 붙여주세요. 하나는 이거를, 하나는 짜잔. 이렇게 저는 이렇게 화분이랑 여기 나무 머리에 무당벌레가 붙여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스 나무는 완성되었고요. 저희 그럼 매트 보시면 이렇게 모스 가루들이 조금 흘려져 있을 거예요. 이것들도 저희 모스 키링 만들어 볼게요. 준비되어 있는 이 봉투를 뜯어주세요. 보시면 저희 작은 유리병과 키링이 있고요. 그리고 파란색 막대기가 들어있습니다. 키링 뚜껑을 열고 안에 모스를 마음껏 넣어볼게요. 이 막대기를 사용해서 안으로 밀어 넣어주세요. 이 정도 넣어서 모스의 질감을 살려볼게요. 그리고 코르고 뚜껑을 꼭 닫아주시고요. 네, 잘 빠질 수 있으니까 이 주변에 순간 접착제로 한번 두르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키링까지 완성되었습니다. 키링 너무 귀엽죠? 저희 가방에 이렇게 달고 다니기 딱 좋은 키링입니다. 네, 그럼 저희 이렇게 모스 나무와 모스 키링까지 완성해 보았습니다. 정말 멋진 모스 나무 작품, 그리고 너무 MZ스러운 모스 키링이 완성되었군요. 완성된 모스 나무는 혹시 어디에 두실 건가요? 스칸디아모스의 장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스칸디아모스는 공기 정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에 위치하면 습기도 빨아들이고 공기를 정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평소에는 촉촉한데 가끔 조금 마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이제 그 모스 나무에 직접적으로 이제 분무기로 살수를 하거나 물을 주진 마시고요. 주변의 습도를 높이시면은 스칸디아모스가 다시 이제 보들보들하고 촉촉한 촉감으로 되돌아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참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작하신 MZ스러운 저희 모스 키링은 어디에 다실 건가요? 어, 저는 제 가방에 보통 달았었는데요. 어떤 가방에 다실지도 같이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모스 키링 만들기로 가끔 이제 행사에 나가기도 해요. 이제 어린 친구들을 대상으로 많이 체험 부스로 진행을 하는데요. 엄청 귀여워하시더라고요. 이제 유리 공병도 너무 귀엽고, 모스라는 이끼 소재도 아무래도 천연 소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기도 하고요. 다들 만들어서 가방에 이제 달고 다니시기도 하고, 이렇게 목걸이로도 만들어서 약간 힙한 느낌으로 달고 다니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모스 나무 만들기와 모스 키링 만들기 2가지 활동 오늘 모두 해봤고요. 여러분들 모두 어떠셨나요? 프로그램 종료 후 여러분들이 기분이 어떠신지 체크해 주세요. 결과물은 예쁘게 사진 찍어서 패들렛 링크 통해서 공유해 주세요. 활동지는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전송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번 회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